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5월 1일 노동절. 네, 토요일 아닙니다. 네, 토요일 아니 목요일이에요. 자, 목요일 아침 증시각도기TV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입니다. 봄을 일찍 알리는 전령과 같은 꽃들은 이미 좀 지고 있죠. 지고 있는 꽃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또 막 피어나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도 이제 봄이라는 소식을 환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봄이 시골에서 지내면 봄이 얼마나 반가운 손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다녀라, 그래서 봄이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한답니다.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단풍도 이렇게 엄청 활짝 이파리를 피웠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꽃들도 이파리를 내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봄날, 오늘 뭐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만 뭐 날씨가 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아침절 약간 선선한데요, 아주 좋은 그런 봄날을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모내기를 합니다. 시골은 드디어 모내기를 하면서 물을 댔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모를 막 이제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거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 정지 작업이 끝나서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촉촉촉촉촉 기계로 모를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심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는 다 심게 됩니다. 근데 사전에 이렇게 갈아엎고 물을 대놓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영양분을 땅에 주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을 지냈다가 또 기계로 딱딱딱딱 이렇게 심는 그런 식의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농업법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기계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로해지고 이래서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해줘서 그 날짜를 받아요. 날짜를 받아서 인호는 며칠, 전호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쓸데없는 이 말이 길어졌는데, 뭐 노는 날이니까 좀 편하게. 예. 그리고 하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단풍나무가 사실은 뭐 한자 조금 넘는 수준의 땅에, 이제 옆집에 있는 단풍나무가 씨를 뿌려서 땅에서 막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를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풍 색깔이 너무 빨개서 예쁜데 하고 해서 그냥 요 앞에다 그냥 심어 본 거예요. 심어 봤는데 이제는 제 키 2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m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전 투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은 됐어요. 시간은 됐는데 정말 이 손가락보다도 얇은 한 30cm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제 팔뚝보다 굵은 나무로 이제 커져 있고 이렇게 큽니다. 투자도 이와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자라다 보면 어느 정도로 자기 몸집이 커서 그 다음부터는 뭐 10%씩만 커도 굉장히 많이 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숲도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요번에 이제 쪽 경상도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숲도 가만 냅두면 매년 10%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서 저는 성장은 자연의 본성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최근에 뭐 배당 관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희 투자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국이 이번 한 주 동안을 이렇게 한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제도 오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법 개정 베팅이 시작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내 투자자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저 PBR, 그리고 또 배당, 고배당 이런 주식들이 먼저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 갖고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급하게 먹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급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면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단풍나무처럼 나도 모르게 확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의 계좌가 확 성장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성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나쁘게 나왔고요. 이번 GDP 성장률은 얼마 나왔냐, 마이너스 전기 대비 0.3%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죠. 예, 그리고 고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이 62,000명이 나왔습니다. 얼마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대략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0만 대였어요. 많이 20만 대 나오면 와 미쳤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막 23만 4만 나왔을 때. 근데 그래도 항상 10만이 넘었거든요. 62,000 나왔습니다. 뭐 내일 모레 나올 비농업,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조울츠의 구인 보고서에서 구인이 좀 떨어졌다, 상당폭 떨어졌다는 봤는데, 민간 고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비농업 고용, 저희 노동부에서 발표할 비농업 고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합쳐 보죠. 사람들도 잘 안 쓰고 그 GDP 성장률도 떨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 아주 거의 느낌상으로는 거의 폭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시작하자마자 곧 2.87%까지 떨어졌기, 거의 3%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폭락 수준이었다. 어제 저녁에 그 미국장을 보시고 잠드신 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S&P는 플러스 양 전환하는데 성공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뭐 살짝 살짝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씩 빠졌던 걸 거의 다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일장은 미국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 두 회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과 그 다음에 주당 이익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간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AI 관련주들은 다 괜찮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빅세븐 주식은 대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빅세븐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내일 그 나스닥하고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플러스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국 시장이 열렸으면 미국 시장 빠진 것 때문에 살짝 충격을 받다가, 야, 얘네들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아마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워낙 낙폭이 컸으니까 반등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GDP가 마이너스 나서 폭락세로 시작을 했다가 반등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예상했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내부적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일시적인 것이냐, 순수출을 보잖아요. GDP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소비, 투자, 순수출 보잖아요. 수입하고 수출을 합쳐서. 근데 이번에 GDP를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무엇일까요? 네, 느낌이 딱 오시죠? 수입이에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왜요? 당겨오기 수입을 한 거잖아요. 중국은 밀어내기 수출을 했고, 미국은 당겨오기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 41.3% 역대급 증가를 하였습니다. 역대급 증가. 그래서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뻥 하고 터지면서 GDP의 무려 8.3%를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속될 거냐? 아니죠. 급하게 수입을 땡겼기 때문에 순수출이 나빠진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이건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 안심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민간 구매자 판매는 어떻느냐? 이쪽은 뭐 3%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GDP를 올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소비나 이쪽 지출 쪽은 아직 그런 대로 괜찮다. 근데 이 모두가 좀 일시적이에요. 관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비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GDP 나우, 애틀란타의 GDP 나우는 이번 2분기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으나 3분기부터는 플러스, 다음 분기부터는 1분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격은 아침 시초가의 충격은 상당히 줬지만 사그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미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냐는 거예요. 과연? 네, 과연 그렇죠. 저는 이거는 본격적인 그 반영이 아니고, 본격적인 반영은 5월달 수치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수치에서 우리는 관세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경험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보고, 4월달 데이터요, 4월 30일이죠 4월 30일에 보고 있는 3월달 데이터나 1분기 데이터는 아직 본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3분기 초, 2분기 말에 보게 될 2분기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도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미국 경기는 상당한 침체의 흐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6월 달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녹아내릴 것이다. 결국 협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둘 다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하지만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누가 먼저 자존심을 접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데이터는 뭐냐? 미국이 먼저 자존심을 접은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트럼프의 말부터 보죠. 강요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근데 누가 먼저 대화했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카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주에 카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하면서 물타기가 싹 됐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대화했는데 카니는 우리한테 협상하자고 전화했어. 자, 중국하고도 우리 대화할 거야. 중국이 연락을 먼저 한 것 같이 보이잖아. 자, 근데 중국 애들이 요번에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중국 CCTV 공영 관영 방송이죠. 거기에 그 소셜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에서 밝힌 내용이 회자되면서 미국 주식시장 반등에 좀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 라고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얘기했고,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중국과 접촉하기를 바란다면 현 단계에서 중국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를 관철하거나 미국의 진짜 의도를 끌어내면서 협상과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얘네 나라는 또 얘네 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미국한테 진 거 아니야. 미국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했어. 지들이 급하니까 우리가 연락했고, 근데 이거 연락이 왔으면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게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고 좋으니까 받아줄 거야. 대신에 뭐 이렇게 막 허리 숙이면서 갈 필요는 없지 뭐. 이제 쟤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 이런 또 뉘앙스를 주는 거야. 양국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뻔하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 쪽에서 접촉을 한 거는 같아요. 미국 쪽에서 뭔가 접촉을 한 거는 그래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3자 싸움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6월 달까지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니들 둘 다 죽어. 너무 뻔히 보여. 6월 7월 달까지 이거 연결되면 2분기 경제 지표 깨지고 3분기도 박살 날 거고, 뭐 중국은 5% 성장 물 건너 갈 거고, 미국도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엄청 날 거고, 사실은 미국은 결의에 찼죠.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이겨야 해. 중국과의 이 성전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의 미래는 없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려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잠시의 고통을 견뎌야 해. 고통 견딜 수 있어요. GDP 떨어지는 건 견딜 수 있죠. 근데 뭐는 못 견뎌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건 못 견뎌요. 우리 봤잖아요. 그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건 못 견디는 거야. 야, 장 박살나고 게다가 채권 시장 박살나면 못 견딘다. 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 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도 비즈니스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이 붕괴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셀 아메리카가 나타나는 그 상황은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4월에 보여준 것이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미국은
셀 아메리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못 견딘다 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중국은 견디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도 내부적으로 완전 골마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빨리 협상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런 그 경기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유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60달러가 깨지면서 59도 아니고 58달러까지 굴러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브렌트도 60달러 위태위태합니다. 61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으니, 게다가 중국도 어제 PMI 제조업이 49과 48을 찍었습니다. 50 미만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잘 안 돌아가겠구나, 교육도 죽겠구나 하니까는 유가 떨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제일 큰 형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시장 점유를 위해서 더 이상 감축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공급 감축으로 석유 시장을 지탱할 의향이 없고 장기간의 저유가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가가 완전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한쪽 축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자, 관세로 인해서 생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인플레이션 요소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원유, 에너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이 부분은 뭐 아주 경제학자들이 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제학자들도 너무 이슈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당 순이익이 3.46으로 예상치를 상회해서 발표했고요. 매출도 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메타는 매출이 423억 달러에 주당 이익은 6.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금융시장이 상당히 내일 그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한국시장도 그냥 뭐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행복한 노동절 되시고요. 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숫자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